달라이라마와 양자 역학. 이게 권두시론으로 쓴 건데요. 10월 세계의 두 축, 한국의 선과 서구의 아방가르드 문학 정신의 역설적인 결합에 내가 이 시전문지를 시작할 때 관여를 했었고, 조금 관여를 했었는데, 이 이상이 30년 왜 이렇게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했었냐면, 이 이상이 30년 전, 예전에 30년도 더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다고 분노를 터뜨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달라이라마가 30년 전에 시작한 일을 우리가 문학 분야에서 뒤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문학 분야에서는 우리가 앞서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치? 같은 맥락이지만 문학에서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달라이라마 등이 주도하여 1987년에 설립한 마음과 삶 연구소가 있는데, 그 2013년 세미나의 기조연설에서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양자 역학을 비롯한 현대 과학의 지적 성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마음과 정서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서는 안 바뀌는 거죠. 근대적인 거죠. 아직 탈근대적이 아니라. 그래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류의 미래 자체가 우려가 되는 거죠. 특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공통관심사가 있어서 현대 과학, 미국인, 기독교, 하고, 그 다음에 종교, 티베트인, 불교. 달라이라마가 이제 미국인 과학자들하고 특히 같이 이렇게 연구하자, 마음과 삶을 연구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신비롭기도 할 정도의 서로 다른 두 분야가 호기심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뇌과학, 정신의학, 사회학 이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는 전부 다 여기서 나와요. 거의 이게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비약적인 발전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을 거예요. 외과학, 정신의학, 뭐 사회학 쪽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어요. 이 2013년 세미나의 주제는 갈망, 욕망, 중도. 그럴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발라이라마가 기조연설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하지 않고 달라이라마가 계신 다람살라에 가서 이 세미나를 진행을 해요. 어쨌든 기조연설에서 달라이라마가 뭐라 그러냐면 싸우다가 형제의 얼굴에 손톱으로 상처를 냈다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사례를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정서에 영향을 주는 마음의 훈련,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를 주고 갈등을 한다는 거죠. 이 정서에 영향을 주는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미국의 총기 규제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제시를 하는데 이 달라임의 말을 미국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않고 사실은 이 참선실, 그러니까 미국식 말하면 마음 챙김이죠. 마인드풀니스. 참선 이 마음 챙김 명상실이 이 서양에는 대학교마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고 마음 명상 시간이 초등학교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에 마음 명상을 하고 시작하고 그래요. 한국보다 더 불교적이죠. 그리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달라이라마는 미래에 대한 포부가 있는 한 욕망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포부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게 열정이 되어 행동으로 표현이 되면서 발전이 있게 되는데 너무 많은 집착이 있게 되면 편견이 생기면서 현실 인식에 그런 마음이 투영되어 객관적인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없게 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욕망 자체가 그런 갈등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특히 집착을 하게 되는 그리드, 탐욕. 그게 이제 근대적인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죠.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갖고 일을 원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중독을 이해할 수가 없죠. 달라이라면은. 그러니까 욕망 자체에 대해서, 욕망 자체, 미래에 대한 포부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설명 못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다예요라고 말을 마치자 미국인 사회자가 갈망에 대해서 모르신다니 다행이네요. 우리가 가르쳐 드리죠. 라고 대답하면서 세미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달라이 라마의 설명에 따라 마음 삶의 연구소의 설립 의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세계의 모든 문제는 하나의 인류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정서가 인간의 두 부분이 아니듯 인간의 외부의 지식을 연구하는 과학과 인간의 내부를 탐구하는 불교가 만남으로써 제대로 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한 마음, 신체의 건강한 마음이라는 말처럼 육체 연구에 집중하는 과학에 있어서 마음의 연구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다 현재 심리학, 뇌과학, 사회학 이런 등등 이런 현대 과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논리가 주제가 됐어요. 그리고 해탈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한 개인, 더 행복한 가족, 더 행복한 사회, 더 행복한 인류를 이룩하기 위해 불교를 이용하자는 거죠. 불교를 이용하자. 핵무기 등 공포와 고통을 초래하기 위한 과학의 이용으로 인해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원래의 목표를 상실하고 사상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조화와 우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한데 하나의 알라, 신과 하나의 알라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제도가 공포와 분열만 초래하는 현실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세계를 발전시키고 지식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종교를 갖지 않는 10억의 인류에게 전부 다 종교를 가진 건 아니니까 보다 더 자비로운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의 임무라고. 선불교와 현대 물리학의 교류 작업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잡지에서 내가 시도하려고 그랬던 것 현대시하고 한국 현대시의 방향성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달라이 라마를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철학자 이게 철학자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다음 그 변화를 읽을 수 있어요. 철학자 데니엘 데넷은 데카르트 극장을 상상하는 일의 위험성을 지적해요. 거의 모든 철학자와 과학자와 철학자가 데카르트 이원론을 지금 거부하죠. 아직도 데카르트 이원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거 대부분 아니에요. 제대로 된 과학자, 철학자라면 아직도 그리고 극장의 비유를 비롯해서 그것에 암시하는 비유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그는 주장한다. 데닛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은밀한 머릿속 극장에 자리한 방청객이라고 상상해요. 그러니까 자아,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즉 나라는 자아가 있고 세상은 바깥쪽에 있다. 그 이원론이죠.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은밀한 우리 자아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도 방청객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자아의 삶은 머릿속 극장의 삶이라는 거죠. 그 극장이 뭐냐면 우리의 경험이 생각, 개념, 지각, 기억, 욕망 등의 연속적 흐름으로 의식에 들어왔다가 다시 떠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욕망, 뭐 이런 것들이 기억 이런 것들이 오면 그게 들어왔다 나가는 그게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극장일 정도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뇌에서 어떤 것에 대응될 수 있다고 말할 수, 뇌를 연구봤더니 뇌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중심 장소가 없다는 거죠. 그 뇌과학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뇌는 그저 셀 수 없이 수많은 방식으로 상호 연결된 엄청난 뉴런의 집단에 불과한 거죠. 이곳에는 영상이 등장할 수 있는 스크린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의식이 일어날 수 있는 단일 장소, 소위 그런 것도 없고,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자아를 가진 근대적 자아의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앙지휘본부 따위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결정은 뇌 전체에서 내려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신이 극장, 경험의 흐름, 관찰자 등을 상상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데니스는 그런 근대적 자아를 순진한 사용자 환상이라고, 그건 환상이라는 거죠. 자아가 뭘 한다. 환상이라고 기술하고, 극장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신의 다중원고 이론이라고 대체했어요. 다중원고 이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정이 난 책이 아니라 원고인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이거죠. 병렬되어 있다는 거죠. 이 이론에 따르면 뇌는 사건들을 다중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형태를 각기 달리하여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거죠. 이 원고 중 어느 것도 의식 안에 들어와 있거나 의식 밖에 나가, 자기의 자아의식이라고 그러면 의식 안에 들어있고 의식 밖에 나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원고들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는, 근데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반응을 유발했거나 질문을 던지는 등 시스템의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럴 때 나의 의식을 대답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수많은 원고 중 하나가 그 사람이 의식하고 있으면 틀림없다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수많은 원고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요새 사랑의 고백 같은 거를 어, 한 번의 고백을 믿지 않죠. 계속해서 물어보죠. 이것이 바로 그가 그렇게 이렇게 주장한 이유인 거죠. 의식의 흐름에 관해서는 특정 조사에 대해 독립적인 고정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근대적 자아, 독립 주체적인 자아라는 건 이제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자아의 단일한 통일 개념을 포기하는 서구 현대과학의 아방가르드적 경향이 사실은 달라이라마가 주도하는 선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한국 시인이 이런 흐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자고. 천상병의 귀천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한국인이라면 동양적 가진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영어로 번역해 보라고 그래 보세요. I will return to the heaven. 또는 I'll be in heaven, in the heaven 이라고 말하면 천상병 시약의 종교적 철학적 아우라가 다 사라져 버리면서 유화적인 옹알거림 같아 보인다고요. 나라든가 하늘이라는 용어에 아방가르드적인 의미인 거죠. 그죠? 근데 나는 독립주체적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라고. 영어로 제대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에 천상병의 대표작을 망가뜨려 버리게 돼요. 한국 시단이 임무를 부여받은 이런 과제. 이게 이제 한국 시단이 임무를 부여받은 과제인 거죠. 영어로 번역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한국 언어로 번역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세계어로 다시 번역돼서 나가야 되는 거죠. 달라이 라마가 30년 전에 시작한 과업을 동양이 특히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시작이 될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